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 기본 설정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메뉴 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들 블로그에서 관리로 들어가서 세 번째 있는 메뉴 글 관리로 가볼게요. 지금 이제 프로필 아래에 있는 관리로 들어가서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은 다 했죠. 이제 세 번째로 메뉴 글 관리. 메뉴 글 관리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상단 메뉴 설정에서 프롤로그를 할 건지 블로그를 할 건지 아니면 상단 메뉴 네 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내 블로그에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 게시판 프롤로그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글 배달과 이벤트도 굳이 필요 없고요. 글 관리, 댓글, 태그, 글 저장도 안 씁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연동 관리, 글쓰기, 리뷰, 애드 포스트인데 안 쓰고요. 퀵 에디터 역시 안 씁니다. 그럼 굳이 중요한 게 없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거,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있는 상단 메뉴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 블로그 처음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상단 메뉴 설정에 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프롤로그 사용, 대표 메뉴, 블로그 필수, 지도, 서재, 메모, 태그가 있을 텐데요. 프롤로그는 장점이 뭐냐면 이제 깔끔하게 보인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그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앨범형 블로그로 해서 1단 레이아웃을 통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 블로그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많이들 이렇게 꾸미고 있죠. 블로그를 글 쓸 때. 그러니까 홈페이지형처럼 썸네일, 대표 사진이 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제목 클릭해서 이제 들어와서 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있는데 과거에는 프롤로그 상태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진이 보이고 제목 그리고 글 세 줄이 이렇게 나타나고 배치가 이렇게 세 개씩 배치가 됐었죠. 근데 프롤로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지금 이 프롤로그 상태니까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지만 보시면 이제 프롤로그 상태죠.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글이 있다면 발행한 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글이 있다면 여기 이제 글, 사진, 제목, 글 세 줄, 사진, 제목, 글 세 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글이 없으니까 글이 없다고 나오죠. 프로필 나오죠. 그리고 검색, RSS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블로그로 넘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퀵 에디터, 블로그 C 그리고 본문 그리고 프로필,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내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서 내 블로그에 왔어요.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나서 다른 글은 뭐 없나? 더 재밌는 글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카테고리를 찾아봅니다. 근데 프롤로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봐도 카테고리가 안 보이죠. 블로그에 대해 좀 안다면은 블로그 영역을 클릭을 하고 카테고리를 찾아서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글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그는 되도록이면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 영역으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게 프롤로그로 돼 있으면 대표 메뉴를 블로그로 클릭을 하세요. 블로그가 대표 메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거는 다 체크 해제를 합니다. 왜냐?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지도, 서재, 메모, 태그 솔직히 블로그 하면서 크게 쓸 일 없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만 대표 메뉴로 하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상단 메뉴 지정은 좀 이따가 이제 카테고리 설정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위에 상단 메뉴 바로 가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확인 버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확인. 이제 상단 메뉴 설정이 됐고요. 아래에 있는 블로그 메뉴, 두 번째에 있는 블로그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당 글 1개 카테고리 관리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카테고리는 제가 카테고리에 대한 거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상세하게 만드실 때는 이제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카테고리만 만들어 보고 넘어갈게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 클릭하고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있다. 전세. 저는 이제 아파트를 하니까 뭐 매매, 전세, 월세, 금매로 할 거고요. 만약에 다양한 걸 하신다 하면은 뭐 방배동 사무실, 방배동 상가, 방배동 빌라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금매 이렇게 하면 되고 카테고리 할 때 주의할 점은 클릭해서 이제 내용 설정을 해야겠죠. 비즈니스 경제로 주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동산 블로그는 비즈니스 경제로 들어가야 되고 이걸 설정 안 하시게 되면은 매번 글 쓸 때마다 주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번거롭기도 하고요. 주제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네이버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글 보기는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는데 블로그형은 딱 블로그 들어갔을 때 글 나타나는 겁니다. 제목이 나타나고 이제 본문이 나타나는 거고, 앨범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 블로그처럼 앨범형, 이제 썸네일 형태로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앨범형이고요. 그래서 앨범형으로 하실 분들은 앨범형,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 주제는 비즈니스 경제, 저는 앨범형으로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경제 앨범형, 비즈니스 경제 앨범형. 그리고 아래에 있는 썸네일 비율은 정방형이냐 원본 비율이냐인데 저는 이제 똑같은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썸네일이 안 되신 분들은 어쨌든 첫 번째 올리는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되는데요. 뭐 가로 사진도 있을 수 있고 세로 사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본 비율로 되면은 길쭉한 거, 옆으로 한 거, 길쭉한 가로 세로 다 뒤죽박죽이라서 조금 볼 때 안 이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방형으로 굳이 썸네일을 이렇게 꾸미진 않더라도 정방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정방형인 거고요. 앨범형으로 하시면 목록 보기, 카테고리 정렬, 카테고리 접기는 선택이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카테고리 설정은 뭐냐면 이 중에서 이제 내가 글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뭐 지식이나 아니면 뭐 중개 일기 쓰는 거나 아니면 동네 안내하는 것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설정을 하면은 기본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금매 카테고리가 기본이 됐죠. 기본 카테고리는 내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처음 나타나는, 처음 보여지는, 저는 스마트 이야기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기본은 이제 뺄 수도 있고 다른 곳에다 다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 카테고리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카테고리가 다 됐으면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럼 다시 상단 메뉴 설정, 첫 번째 메뉴로 넘어가서 아까 넘어간 거 있죠. 여기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상단 메뉴 지정을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지정을 하면은 이게 4개까지 밖에 선택이 안 돼요.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개 선택을 했으면 확인. 반영되었죠. 그럼 이제 내 블로그로 넘어가 볼게요. 내 블로그로 넘어가면 맨 위에 상단 메뉴 중에 이제 블로그가 있고, 롯데캐슬 알뜰, 매매, 전세, 월세, 금매, 제가 상단 메뉴로 지정한 이 카테고리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들이 있으면은 눌렀을 때 바로 가기가 되겠죠. 매매를 선택하면 이제 매매 카테고리, 전세를 선택하면 전세의 밑줄가 있죠. 전세 카테고리 들어온 거고요. 월세, 금매, 내가 지정한 카테고리를 상단 메뉴에 두고 바로 가기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상단 메뉴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와 이제 블로그 메뉴, 카테고리 만들어서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거, 요것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 게시판, 메모는 저는 이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했죠. 메모는 뭐 나의 관심 정보, 기억하고 싶은 글 뭐 함께 쓰는 게시판이 있는데 굳이 쓸 일이 없습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프롤로그 역시 사용하지 않음으로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글 강조하는 거, 이미지 강조하는 거, 글 강조하는 거는 이제 글이 위주로 나오는 거고요. 이미지 목록 어떻게 할 건지, 뭐 글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몇 줄 보이게 할 건지, 3줄 할 건지 3줄, 아니면 이미지 강조를 통해서 이미지가 이제 위로 나타나도록 이미지 3개가 나타나죠. 글 강조는 이미지에다가 글이 같이 나오는 거고, 이미지 강조는 이미지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롤로그인데, 프롤로그를 했을 때는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 배달 이벤트의 블로그 시 질문. 블로그 시 질문 보면은 여기 있죠. 글쓰기 영역 위에 프롬 블로그 시,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돼 있죠. 답하기를 누르면 내 블로그 쓰기로 넘어갑니다. 글쓰기 에디터로 들어왔죠. 유난히 더웠던 어쩌고 블로그 시 질문했고, 여기서 이제 글을 쓰면 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쓰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에서 나타나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블로그 영역, 여기 핫토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하고 이제 목요일인가 바뀌는 것 같은데, 블로그 시 질문, 성심성의껏 답변한 질문, 그 글들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블로그죠. 부동산 주제와 관련 없는 글은 굳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이 블로그 시 질문, X를 매번 누를 수도 없고 귀찮죠. 여기서 블로그 시 질문에서 오늘의 질문 배달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면은 이걸 없애고 내 블로그를 누르면 더 이상 블로그 시 질문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거 하시면 되고요. 이벤트는 내 블로그에 이벤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뭐 생일인 사람들, 몇 번째 방문자, 그래서 블로그 방문. 현재는 188명 방문했다 그러죠. 뭐 1000번째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숨은 이벤트를 선택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내 이웃만 당첨이라고 하면은 이웃이 아닌 사람은 카운트 되지 않는 겁니다. 이웃 중에서 이제 1000번째 당첨된 1000번째 들어온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설정하실 수 있고, 생일 이벤트 뭐 매달 며칠 언제부터 예고 메시지를 띄는 겁니다. 2월 8일 양력이다. 생일 이벤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벤트 결과가 끝나면은 그 이벤트 누가 몇 번째 뭐 방문자가 돼서 뭐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글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결과를 어떤 카테고리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벤트 역시도 굳이 뭐 신경 쓰거나 뭐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글 관리 댓글을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는 안 쓰는 아이디로 들어와서 그렇지, 만약에 뭐 정말 운영하는 거라면은 아이디에 그 등록된 내 블로그에 등록된 댓글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댓글이 있네 뭐 차단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글 관리에서 댓글. 태그를 보시면은 여기서 태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태그들 쭉쭉쭉쭉쭉 나열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글 저장. 글 저장은 내가 작성한 글을 이제 PDF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을 수가 있는 거죠. 파일 제목 보고 뭐 카테고리 어디 있는 거 이제 검색을 하겠죠. 7월 30일부터 기간 지정을 해서 글 추가를 하면은 그 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댓글과 답글을 포함해서 만들면은 이제 내가 작성한 글들이, 여기 선택한 글들이 PDF 파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작성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 글 관리에 있는 것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플러그인 연동 관리에서 글쓰기 API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블로그에 안 들어오고도 외부에서 여기 보시면 MS 워드 2007, 스프링 노트 등 뭐 메타 웹블로그를 지원하는 글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쓴 글들을 자동으로 이제 내 블로그로 넘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API를 연결하면 되는데, 연결 URL 요걸 입력하고 아이디 넣고 뭐 암호 발급 받은 다음에 연결하게 되면은 요 위에 나타난 여기서 작성한 글들이 자동으로 블로그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글 등록 환경 설정, 내가 여기서 외부에서 작성한 게 어느 카테고리에 뭐 전체 공개, 댓글, 검색, 뭐 허용할 건지 요거까지 다 우리 다 글 발행할 때 나타나는 묻는 것들 있죠. 그래서 다 지정을 하고 하면은 내가 외부에서 쓴 글들도 다 이쪽으로 글이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별로 추천 안 드려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직접 작성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리뷰 배너, 뭐 글쓰기에 그린 리뷰 넣기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건강한 리뷰 문화기를 만들기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굳이 뭐 도움이 되거나 뭐 안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배너를 넣으면 이 배너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 블로그에. 저는 그냥 사용 안 하게 했고요. 애드 포스트, 이거는 이제 내 글 쓴 거에 연결돼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수입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건 따로 가입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일단 뭐 굳이 애드 포스트까지 해서 광고 수입이 뭐 얼마 뭐 크진 않을 거예요. 뭐 보니까 한 달에 뭐 많이 와야 뭐 몇백 원, 1000원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오는 건데, 뭐 짭짤한 부수입을 생각하신다면은 내 블로그 방문자가 많다면 이제 많을 때 도움이 되겠죠. 많다면 애드 포스트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퀵 에디터 관리. 퀵 에디터가 뭐냐면 퀵 에디터는 아까 여기 그 블로그시 질문이 있었죠. 블로그시 질문 없앴고, 오늘 있었던 일을 퀵 에디터로 기록해 보세요라고 했죠. 퀵 에디터는 그냥 말 그대로 빠르게 글쓰기 에디터에서 글 쓰는 겁니다. 내가 카테고리를 어디로 할 건지 여기 제목을 넣고 그냥 글쓰기 쭉쭉쭉쭉쭉쭉 하는 겁니다. 뭐 글의 정렬이나 뭐 맞춤법 검사나 뭐 제목이나 뭐 대표 사진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빠르게 간단하게 오늘 글은 써야겠고 퀵 에디터를 쓰는 건데,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퀵 에디터라는 게 있다. 이것도 나타나는 게 귀찮으시면 퀵 에디터 설정해서 사용하지 않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 내 블로그로 넘어가면 이제 퀵 에디터도 안 나타나고, 그리고 블로그시 질문도 안 나타나고 바로 이제 글 쓸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는 작성된 글이 없어서 그렇고, 작성된 글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대표 메뉴로 설정한 카테고리가
그리고 아래 이제 프로필, 카테고리, 뭐 그 외 위젯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블로그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시작하면은 블로그 시 질문과 퀵 에디터는 사용하지 않음, 배달 중지 꼭 하고, 왜냐하면 계속 눈앞에 걸리적거리니까 쓸데없는 메뉴들은 다 없애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뉴 글 관리 알아봤고요. 메뉴 글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주제와 이제 글보기 앨범형으로 할 거냐 블로그형으로 할 거냐, 그리고 카테고리 설정했으면 상단 메뉴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 블로그의 상단 메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세 번째 메뉴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통계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